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의 패배로 예상이 되면서 전 세계가 복잡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에게 화풀이하고 싶어서 낙선시키고 싶지만 바이든도 안심할 수 없다입니다. 북한은 제발 트럼프 힘내주세요 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당선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트럼프가 패배한다면 오바마의 북한 전략을 답습할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 당선을 주문 외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이든에 대한 저주인형을 계속 찌르는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본이 대단한 아부 외교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높여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아베가 다시 나와서 둘이서 다시 손잡을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질 정도입니다. 간절한 일본의 칼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의 많은 언론들은 바이든 후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이 미국의 유권자에게 도달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데도 부지런히 비난을 합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히다카 요시키 수석 연구원은 바이든은 조금 모자란 인물이다. 확실한 정책적 입장이 전혀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히다카는 바이든은 32년간의 정치 인생 중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은 적이 없는 실패의 정치인이며 트럼프는 단지 C19를 만나서 재수가 없을 뿐이다 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무조건 비판하는 미국 언론은 바이든의 이런 무능력은 검증하지 않고 있으며 바이든이 미국을 수렁으로 빠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모리 요시히사 산케이 신문 워싱턴 주재 특파원은 이번 대선은 트럼프와 미국 언론과의 데스매치이다. 바이든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무능력한 바이든은 가만히 앉아서 낙선될 판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칼럼에서 고모리는 치매 의혹까지 있는 바이든 후보의 실언과 건망증과 실수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40년 동안 8번의 미국 대선을 현지 취재했지만 이런 이상한 대선은 처음 본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치매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지난 실언과 실수 등을 나열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C19는 거짓말쟁이 트럼프에게 내려진 하늘의 징벌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C19까지 칭찬했다 라고 비난합니다. 21일에는 아예 제목 자체가 트럼프는 이긴다 라는 칼럼이 실렸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트럼프의 승리를 바라는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다치바나 사토시 박사의 칼럼은 트럼프는 압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이 그를 돕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상당히 긴 칼럼이지만 탐욕스런 이익 구조와 집단 카르텔이 그동안 미국 사회를 지배했는데 트럼프가 일거에 깨뜨렸다.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 기득권이 중국과 다시 피라미드의 상층부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은 학계와 언론, 민간기업, 각종 단체 조직까지 뛰어들어서 다시 탐욕의 상층부를 탈환하려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언론뿐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들도 트럼프의 정당한 지적과 바이든의 의혹은 계속 숨기면서 삭제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층민들이 눈치를 채고 있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뜨거운 지지 세력이 올라오고 있어서 트럼프는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QAnon들의 주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구하러 하늘에서 내려온 정의의 용사라는 식이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식입니다. 아마 이런 입장은 지금 현재의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간문춘은 트럼프의 대역전 시나리오는 이미 4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라는 칼럼에서 트럼프의 역전을 예상했습니다. 4년 전부터 탄탄히 다지고 있었던 숨은 지지자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 수많은 국민들이 직장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꾸준히 지지자들이 증가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의 55%가 4년 전보다 형편이 나아졌다 라고 했고 실제 실업률도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실언은 일부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위대한 트럼프 대통령을 바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낙선되면 어쩌지 라고 불안해하는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하면서 자신을 세계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같이 올려준 트럼프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하지도 못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오바마 정권이 한 것처럼 아예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트럼프가 11월 3일 선거에서 낙선하면 2021년 1월 20일 정오에 백악관을 나오게 되면서 법적으로는 완전히 일반인이 됩니다. 선거 초반에 바이든 후보와 박빙이라는 여론이 나올 때만 해도 트럼프는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이다 라고 하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한 법률 조문을 근거로 트럼프가 선거 부정 조사를 끌면서 4년 더 백악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 이상 열세가 되면서 트럼프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낙선 후에 사면을 받을 것인가, 체포될 것인가, 아니면 망명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이 화제입니다. 트럼프도 10월 16일 조지아주 유세에서 바이든에게 진다면 기분 나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세상이 싫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살아야겠다 라는 뜻이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미국 언론은 망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트럼프가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체포와 동시에 상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도리어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 대통령제의 권위와 국가의 존엄성을 파괴한 존재이며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트럼프가 현재 패색이 짙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반트럼프 의견과 행동을 보이는 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호텔 사업 등 개인적 이익 추구, 다양한 성추행 혐의, 선거 자금의 공사 혼동, 상당히 복잡하고 오래된 탈세, 외국 정부 기관과 금융기관 등에게 개인의 빚을 떠안게 한 것, 극우 집단 등의 폭력 행위 선동 등은 공화당 의원들조차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1974년 포드 대통령이 전임자인 닉슨을 사면한 사례가 있어서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국민들의 분노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1월 3일 패배를 하면 백악관을 나가게 될 1월까지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의 트럼프를 생각하면 그냥 조용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30년 외국인 관광객 6천만 명을 유치해 일본을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겠다. 일본이 야심찬 관광대국의 꿈을 꾸며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관광대국의 꿈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앞으로 그 관광대국의 자리는 한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미국 국민의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1978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여기엔 한국의 코로나 대응과 K-팝의 인기,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파트너로 여긴다는 응답자가 74%였고 공정한 무역을 한다는 응답자는 68%였습니다. 이 같은 호감도는 코로나 이후 미국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여행지로 서울을 꼽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9일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검색량을 통해 가장 부각된 여행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여행 기간으로 설정해 찾아본 도시 가운데 올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검색량이 늘어난 도시 중 하나는 서울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을 가장 많이 찾던 중국 관광객들도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한국에 갈 것이라며 한국 여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 최대 여행사 트립닷컴이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하자 200만 명이 몰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해외여행 제한 후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가 한국이 4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로 K-방역이라면 안전하다고 말했는데 그 외에도 패션, 문화, 음식과 화장품 등 여행자를 이끄는 요소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세계 한류 팬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을 찾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관광에서는 지속적인 적자를 내왔습니다. 2018년 우리 정부는 17년째 계속되는 적자를 탄식하며
앞선 2017년 15조나 되는 엄청난 적자액을 성토해냈습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점점 더 늘려왔으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류 열풍이 불면서 2019년 방한 관광객이 1750만 명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하더니 관광 수입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예측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좌절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업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여행업계와 같이 한국의 관광업도 큰 손실을 입었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앞으로 대박 흥행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일본의 관광업에 대한 대역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의 관광업은 일본의 관광업과 극단적으로 대조되었습니다. 한때 한국은 일본보다 더 많은 외국인을 유치했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일본이 한국을 역전했습니다. 2016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24만 명에 그친 반면 일본은 2404만 명에 달했습니다. 2017년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34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중국 관광객을 흡수해 2869만 명으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후에 일본의 관광정책으로 한국의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면서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경제적 폐해를 보완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관광진흥이라고 여겼습니다. 관광은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높았는데 10억을 투자했을 때 늘어나는 취업자는 제조업이 8.8명이었지만 관광은 18.9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관광 대국화에 더욱 매달렸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일본의 관광업에 부메랑처럼 날아왔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해야 했고 올해만 45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참혹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미 중국 다음으로 많이 찾던 한국 관광객이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찾지 않아 피해가 컸는데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문을 닫으면서 가장 주력했던 일본의 관광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관광객들이 안 오자 일본 나라현 나라시의 수많은 사슴들은 먹이를 찾아 직접 거리에 출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가 심각해져도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관광대국을 꿈꾸며 자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했지만 일본을 찾는 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와 도쿄 인근의 방사능 노출에 대해서 숨겨오고 최근에는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최근 도쿄 인근에서는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속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간토 대지진 직전에 악취가 났다는 기록이 있어 대지진의 전조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당국은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관광 대국에서 추락해가는 사이 한국은 위상이 높아지며 놀라운 전략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7월 놀라운 한국관광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색의 물씬풍기는 신명나는 전통음악을 토해낸 팝밴드 이날치와 중독성 있는 댄스를 보여준 현대 무용그룹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조화는 놀라운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팝 스타일을 가미한 한국의 전통음악에 현대적 춤 사이를 섞어 젊은 취향의 중독성 있는 댄스로 한국의 거점 도시들을 소개하며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 부산, 전주를 다룬 영상 3편은 2개월 만에 온라인상에서 2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한 외국 네티즌은 이를 보고 정말 신선하고 창의적이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이것이 진정한 K-팝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도 최근 일본을 알리는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거의 옛날 방식의 풍경을 스케치하는 수준의 영상들이었고 조회수도 형편없었습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의 홍보 영상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K-퍼포먼스 온에어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과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22개 공연작을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매일 한 작품을 풀영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공연 관광업계의 피해를 만회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을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많은 곳에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더욱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여행이나 외부 출입을 못하게 되면서 TV 시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국가에서 1위를 도맡아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지난 3개월간 LG전자 TV는 전분기 대비 81.7%가 증가하고 삼성전자 TV는 61.7%나 증가하며 합쳐서 전 세계에 2200만 대의 TV를 팔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TV를 보는 전 세계인들이 찾는 영상과 TV는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의 한국은 방역으로도 전 세계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초기부터 주목받아왔고 이후에도 여러 번 위기를 거치고 이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겠다고 한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왜 지금 한국처럼 되지 않냐는 탄식이 흘러나오며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문가들은 한국처럼 전 국민의 60에서 70%가 앱을 깔고 시행해야 하는데 실제로 동선 추적 앱을 쓰는 사람이 10%도 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를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사용 영역으로 놔두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재확산의 배경에는 정부의 지시를 어긴 무분별한 모임과 파티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인구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18일 기준 확진자 수는 27배, 사망자 수는 10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8년 동안 살아봤다는 영국의 한 대학원생은 그 이유를 영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비해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민을 상대로 영국 정부가 아주 강력하고 엄격한 규칙을